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들. 오늘은 교과서 37쪽에 있는 중단원 매듭짓기에 나온 내용을 유사하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커다란 전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개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개는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집합을 지구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태양계가 있죠. 자,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을 합쳐서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지구계란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표와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직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권. 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피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서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자, 부피는 물리량으로서 하나 알아두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번, 바다, 강, 호수, 지하수, 빙하 등 지구에 있는 물. 자, 지구에 있는 물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수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권? 수권. 자, 그리고요. 수권의 대부분은 무엇이다? 바다다. 자, 또 여기서 관가할 수 없는 게요. 빙하죠. 빙하도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권의 대부분은 바다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기권이라고 하겠죠. 기권. 자, 그 다음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직권도, 수권도, 기권도 여기서 세 군데서 다 살고 있어요. 넓은 영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모든 생물을 우리는 생물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물권. 자, 그 다음에 기권의 바깥 영역인 우주 환경을 뭐라 부르느냐? 바깥 외자를 써갖고요. 외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계는 직권과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볼까요?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 화산재가 대기, 공기로 나온 거예요. 분출이 되면 햇빛을 차단해서 기온이 낮아집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은 지구계의 어느 구성 요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지 설명해 보세요.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화산은 지표, 지구 내부겠죠? 직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산재가 대기로 나왔대요. 자, 그러면 이 대기에서 변화가 있겠죠? 기온이 낮아지는 것도 대기 온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기권입니다. 그래서 직권과 기권의 두 구성 요소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 내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구 내부 직접 파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나오는 물질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있겠지만, 자, 지구를 파고 들어가는 거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얼마 파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구 내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지진파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지구 내부에서 지진을 발생시켜요. 이것이 사방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물질에 따라서 전달되는 빠르기가 다르대요. 그래서 이곳이 고체가 아닐까, 액체가 아닐까
또는 기체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지구 내부의 열과 압력을 생각해 보면 기체가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액체나 고체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를 알아보는 방법, 간접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요. 지진파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수박이 잘 익었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요. 똑똑 두들겨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미 공부한 친구들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 가능하다라는 거 알 거예요. 이 중에 두께가 가장 얇고요. 대륙 지각, 해양 지각으로 구분이 되고 대륙 지각은 35, 해양 지각은 5 정도로 두께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각이 여러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머, 벌써 답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거는 지각에 해당이 됩니다. 지각. 여러 가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상태가 중요하죠. 우리 땅 밟고 있잖아요. 무슨 상태예요? 그렇죠. 고체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지각 아래에서부터 깊이 약 2,900 얼마? 2,900km까지 고까지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멘틀이라고 불러줍니다. 멘틀.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한대요. 80%라고 읽습니다. 부피는 아까 얘기했죠? 물체나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예, 그게 80%나 된대요. 10분의 8이다 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지각보다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상태, 역시 고체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멘틀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조금 밀도가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떤 색깔이냐? 어떤 색이 아니라 어떤 상태냐? 고체긴 고체인데 굉장히 아주 단단한 엿 같은 그런 상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단단한 엿도 뜨뜻한 아랫목에 넣어두면 약간 물렁물렁해서 우리가 쭉 늘리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약간 유동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요. 민틀도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깊이 2,900부터 5,100까지의 층을 말합니다. 자, 요것이 바깥에 있는 핵이다. 그래서 외핵이라고 하고요. 요게 액체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이유는 피파 에스파가 가다가 에스파가 갑자기 뚝 끊겨요. 자, 에스파의 특징이 뭐냐? 얘는 고체 상태만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액체나 기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 기체가 있을 순 없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 깊이 5,100부터 지구 중심까지는 뭐라고 부르느냐? 내핵이라고 합니다. 자, 내핵은 다시 고체 상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핵 외핵은 지각 멘틀보다 더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별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도 생각나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요거예요. 선생님 때는 요걸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무엇이라 하느냐? 뭐로 비치치 불연성면. 이걸 안 외웠잖아요. 읽긴 읽었는데 안 외웠습니다. 뭐로 비치친지. 뭐호 비치친지. 뭐호로 비치인지. 헷갈려갖고 답을 못 썼었어요. 너무나 어이없게도 틀렸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문제로 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모호로 비치치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알아낸 거.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둬야지. 이 명칭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알아두는 건 우리의 기본 예의겠죠. 자, 그렇다면 지구 내부 구조 중에 외핵은 무슨 상태고 내핵은 무슨 상태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외핵은 액체고 내핵은 고체 상태일 것이다로 추정됩니다. 추정은 실제로 가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측하고 예상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각이요. 와, 35km 지각부터 내해까지 지구의 반지름을 따지면 6,400km인데요. 지각은 오휴 10%도 안 돼요. 자, 그 다음 멘틀 2,900에서 5,100까지가 외핵, 그 다음이 내핵.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들어갑니다. 자, 암석을 우리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한다고 했었는데 무슨 기준으로 무엇에 따라 구별했는지 기억나요? 예, 그렇죠.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화성암은 무엇이냐?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누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고요. 그리고 마그마가 식는 속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결정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와서 빨리 식어요. 빨리 식으면 결정이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그런 암석의 종류를 화산암, 그 다음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요. 이것을 심성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산암, 심성암에 무엇이 있느냐? 화산암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심성암은 반려암, 섬노암, 안산암 이렇게 있어요. 자, 현무암 쪽으로 가면 색깔이 어둡고요. 안산암, 유문암으로 가면 갈수록 밝은 색을 띱니다. 자, 반려암으로 가면 갈수록 색깔이 어둡고요. 안산암으로 가면 갈수록 색깔이 밝아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색이 어두우면서 결정의 크기가 크면 반려암이 됩니다. 반대로 색이 밝아요. 그런데 알갱이 크기가 굉장히 작은 화산암에 해당되는 건 유문암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노래 하나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노래 상당히 못해요.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옛날부터 불렀던 노래. 자, 현안유 현안유 화산세립질 반서마 반서마 심성조립질 이렇게 불러서 외웠었습니다. 자, 지금은 암석의 이름이 굉장히 낯설겠지만 차츰 보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